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의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4단원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환경에 대해서 강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생태계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생물이 환경 및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비생물적 요인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생물들과 요게 이제 생물적 요인이겠죠. 환경, 비생물적 요인, 다른 생물, 생물적 요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비생물적 요인이고 다른 생물들이 이렇게 생물적 요인이 되는 이런 것들하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물들 간에도 서로 영향을 줄 거고 환경에다가도 영향을 줄 거고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되고요. 그 생태계를 살아가는 그 생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분화하자면 개체, 그러니까 하나의 생물체, 선생님도 하나의 생물체 개체고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의 개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개체들이 모인다.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체군은 좀 중요한 게 같은 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인간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그 인간의 모임은 개체군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애완동물들을 기르죠. 반려동물을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려동물들을 기르면 그 반려동물들은 개체군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체군 안에는 반려동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과 개라는 종 또는 고양이라는 종은 서로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개체군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종이 모였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이 모이면 그건 이제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만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개체군. 거기에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이제 그 반려동물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제 환경과 다른 생물들, 즉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볼 건데요. 비생물적 요인은 말 그대로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즉 빛, 이거 태양빛이겠죠. 온도, 이것도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올 거고요. 물은 지구에 있고 토양, 공기, 요거는 다 이제 지구에 있는 거. 요런 이제 환경을 뜻해요. 환경.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은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생물들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생활 터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고요. 생물적 요인은 이제 그 생물들을 전체를 얘기를 해요.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얘기를 하고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들어보고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거예요. 생산자, 간단하게 광합성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생산자라 그래요. 광합성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걸 이제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비자는 스스로 영양분을 못 만들죠. 스스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나 이제 다른 동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생물, 대표적으로 인간이 있죠.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는 뭐냐, 생산자나 소비자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균이랑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분해자들을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물과 환경, 즉 비생물적 요인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요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빛이죠. 요 빛이 없으면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지만 생물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 광합성의 에너지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태계에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의 근원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생물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 말 그대로 태양이 없으면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고요. 빛의 세기를 보면 이제 빛의 세기는 뭐 숲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강한 빛에 적응한 생물이 잘 자란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빛의 세기에 대한 거를 보면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김장할 때 김장하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유심히 배추를 한번 보면 되겠지만 배추 속과 배추 겉은 다르죠. 배추 속과 겉은, 속은 되게 연하고 부드럽고 달달한데요. 배추 겉은요 되게 질기고 뻣하고 파랗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빛이 강한 쪽에 이제 그러니까 강한 빛에 노출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파랗고 뻣뻣해지고 질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안쪽으로 갈수록 되게 부드러워진다. 이제 빛이 적은 쪽, 빛을 적게 받는 생물일수록 좀 부드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크게 뭐 할 게 없는데 여기서는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요. 1조 시간. 1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빛이 비치는 시간.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시간, 이제 그 낮 시간을 보통 얘기하겠죠. 요 빛이 비치는 시간에 따라서 뭐 동물은 생식 주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식물은 개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동물의 생식 주기는 크게 뭐 우리가 할 게 없기는 한데 뭐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 뭐 꾀꼬리는 봄에 주로 산란하고 송어는 가을에 주로 산란한다. 요게 이제 동물의 생식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에 이제 생식 활동을 하는 거는 빛이 길 때, 빛이 비치는 시간이 길 때 이제 생식 활동을 하는 거고, 뭐 송어 같은 경우는 빛이 비치는 시간이 짧아지면 이제 그때 생식 활동을 한다. 이런 건데 문제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요거는 뭐 동물의 생식 주기는 문제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얘는 좀 나와요. 식물의 개화 시기는 좀 나오는데 뭘로 나오냐면 일단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장일 식물은 12시간 이상 빛이 비칠 때,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빛이 비치면 꽃이 피는 거를 이제 장일 식물이라고 그러고요. 단일 식물은 12시간 이하로 빛이 비칠 때 꽃이 피는 거예요. 1조 시간이 짧아지면 꽃이 피는 게 단일 식물인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 24시간 중에 뭐 9시부터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빛을 비췄어요. 여기다 이제 빛을 쫙 비췄어요. 식물에다가. 그러면 장일 식물의 경우에는
꽃이 안 피죠. 9시부터 6시까지는 딱 9시간이기 때문에 장일식물의 경우에는 꽃이 피지 않아요. 근데요, 여기 한 10시쯤에, 그러니까 이게 9시 6시라 그러면 좀 그러네. 9시부터 18시까지라고 하죠. 9시부터 18시까지 빛을 비추면 장일식물은 꽃이 피지 않는데, 여기 22시쯤에, 밤 10시쯤에 여기다가 빛을 반짝하고 비춰줄 거예요. 살짝 빛을 반짝하고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펴요. 장일식물의 꽃이 핍니다. 꽃이 핌. 글씨가 좀 그래. 꽃이 핌. 왜냐하면 여기 9시부터 빛이 쭉 오다가 10시에 빛이 그러니까 6시에 빛이 멈추는 게 아니라 10시까지 빛이 비쳤다라고 식물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4시간 있잖아요. 여기에 4시간은 여기 4시간 동안 빛이 사라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늘 또는 구름 속에 있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 계속 태양빛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름이 한 점 없는 날만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름이 있는 날에는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버리면 그늘로 이제 인식을 해서 태양빛이 사라진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사라졌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잠깐 가려졌다가 다시 나타났어 라고 이제 꽃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빛이 비쳤으니 13시간에 빛이 비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일식물이 꽃이 핍니다. 반대로 그러면 단일식물은 뭐 8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이제 빛을 주면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여기에 21시쯤에 여기 때 빛을 살짝 빵 하고 주잖아요. 그럼 꽃이 안 펴요. 그러니까 8시부터 21시까지 총 13시간이 빛이 비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화 시기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빛을 비춘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빛을 섬광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섬광을 빵 하고 줘서 빛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 버리면 12시간 이상의 빛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고 식물들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꽃이 피면 그건 장일식물이 되는 거고, 꽃이 피지 않으면 단일식물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의 몸은 이제 36.5도, 요 36.5도를 유지를 하고 살죠. 왜냐하면 효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백질인데, 효소 단백질은요 열에 매우 약해서 36.5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를 벗어나 버리면 효소의 활동성이 되게 떨어지고 효소가 이제 변성이 되기도 해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온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온도에 따른 적응 현상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뭐 정온도, 그러니까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정온동물, 뭐 늑대나 곰 이런 거 보면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몸집의 크기가 되게 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운 지역은 부피가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단면적이, 그러니까 이제 부피 대비 단면적의 비율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집을 키우면 부피 대비 단면적의 비율이 작아지는데, 왜냐면 부피는 세제곱이고 단면적은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제곱으로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는 세제곱으로 커지는데 단면적은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의 증가를 단면적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부피 대비 단면적의 비율이 작아져요. 그러면 말단 부위가 작아지니까, 단면적이 작아지니까 이러면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에 이제 외부와의 그 접촉면이 작아지는 효과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의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면적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체온을 좀 더 유지하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제 더운 지역은 부피가 작아집니다. 더운 지역은 부피가 작아지는데, 그러면 부피 대비 단면적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체온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온을 빨리빨리, 그러니까 체온의 상승을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겠지. 우리 몸에서 이제 나는 열을 빠르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게 돼요. 외부의 접촉이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변온동물은 조금 다른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체온의 범위가 적으니까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구리나 뱀 같은 경우에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잠을 자는 그런 상태가 있죠. 그런 거, 온도에 대한 거 여기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물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요. 물은 이제 뭐 곤충 같은 경우는 키틴질 껍데기, 뭐 파충류는 비늘, 뭐 조류의 알 같은 경우 이제 껍데기로 쌓여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 뭐 이런 거. 물은 이제 생물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고 물질 대사에 매개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까 물을 증발을 시킬 거냐, 많이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토양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토양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서식지이면서 무기양분과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세균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기는 요 정도 보면 돼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이제 적혈구수가 많다. 요런 거.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산소를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적혈구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적응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보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니까 당연하게 여기 간단하게 쭉 읽어보고 여러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뭐 다양한 얘기니까 의식주, 뭐 의약품, 자연 정화, 생태 문화적 가치, 그래서 당연히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맞다. 그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한다 그러고 살짝 까먹었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다 영향을 주는 걸 이제 반작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물 자체는 비생물적 요인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는 비생물적 요인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다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작용을 받아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다 무언가 행동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반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반작용의 생물에서의 작용, 반작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세요.